3기 28강 2부 방송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2023 타경의 10767호 서울중앙지방법원 경매 사건입니다. 이것도 보니까 매각기일이 9월 19일이죠. 내일입니다. 9월 19일 해가지고 이제 물건이 보면 이제 주택이고요. 관악구 신림동에 소재하는 주택인데, 근본에 보니까 3억 400만원까지 이제 가격이 떨어졌네. 그죠? 64% 해가지고. 떨어졌다, 더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와 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요.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보겠습니다. 내려가 보니까 뭐, 임차인들 뭐, 이렇게 좀 많이 있잖아요. 그죠? 많이 있는데,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세대과 관련된 것이 이분과 관련된 겁니다. 이분과 관련된. 근데 이분은 어차피, 대항력이 있는 곳으로 이제 나와 있기 때문에, 그죠? 밑으로 내려가 보니까 먼저, 건전항권이 2020년 9월 17일 여기에 하나의 말소 기준 권리잖아요. 그죠? 건전항권 말소 기준 권리 나와 있거든요. 2020년 9월 17일입니다. 이건 날짜 적어 놓을게요. 2020년 9월 17일. 2020년 9월 17일. 여기 세대 열람을 해보죠. 여기 보시게 되면 일단 봐가 위아래, 그죠? 위아래 쉽죠? 간단하죠, 그죠? 좌우가 반 잘라가 좌우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제 위아래, 법이 새로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이제 이게 전입 세대 확인서잖아요. 확인서인데 여기서 보니까 위아래, 그러니까 유모시 같은 경우 위아래 날짜 같죠? 근데 이번 말소야, 말소 됐다는 것보다 이게. 그냥 이 주민등록 아마 직권 말소됐겠죠. 그래요. 참고로 여러분들도요, 만약에 주거용 부동산 낙찰 받으셨어요. 낙찰 받으셨는데 동사무소 가가지고 그때는 내가 이제 집주인 입장이니까 등기부등본 들이밀면서 세대 전입 세대 확인서, 물론 이거 전입세대 확인서도 보면은 이제 우리 경매질서상에서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최종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이 사람 살지 않는데 주민등록 되어 있다. 그러면 어떡한다 하더라? 동사무소에 가셔가지고요, 주민등록 직권 말소 신청하시면 됩니다. 확 말소 시켜버려요. 직권 말소 신청을 하게 되면 아마 이 절차가 바뀌지 않았다면요, 지금 저도 옛날에 이런 거 한번 해봤거든요. 이제 직권 말소 신청을 하면은 예를 들어 자양 1동이다, 자양 1동 관내 해가지고 이제 통반이겠잖아요. 이걸 담당하는 공무원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이 양반들이 현장 나가셔가지고 예를 들어 김계동 씨가 주민등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현장 나가서 이제 조사를 하는 모양입니다. 조사해 본 결과 만약에 그 사람 안 산다더라 그러면요, 동사무소 바깥에 보면 이제 게시판이 있거든요. 게시판에다 뭐 14일인가 15일 동안 이제 공시를 한답니다. 예를 들어 김계동 씨가 안 사는데 말이지, 만약에 김계동 씨 산다면은 나 산다고 이게 신고해라. 그런데 공시 기간 동안에 신고가 없다 그러면요, 공시 기간 땡 끝나면 막바로 가지고 이제 주민등록 이제 직권 말소해버린다는 거죠. 말소하면 또 말소자 등본에 나오긴 나오는데, 어쨌든 이 말소됐다 그러면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뭐다? 인도명령 해야 되나요? 아니, 말소됐는데 뭐 인도명령 해버려? 아니지. 또 옆에 보니까 이제 이건 같은 거주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거주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구나. 사는 사람이구나. 근데 위에는 보니까 말소되었구나. 그죠? 말소됐다. 근데 이게 보시면 어떤 거냐니까 위아래 같아요. 이것도 위아래 같아. 이것도 위아래 같아. 틀리네. 그죠? 여기 어떻게 보면 세대까지. 그러니까 권모 씨라는 양반은 전입 날짜는 2020년 9월 2일이고 이 세대에서 최초 전입한 사람은 2020년 5월 27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나왔잖아요. 5월 27일과 9월 2일 요 사이에 뭐가 있었는 건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건에 있어서 말소 기준 권리인 저당권은 언제 2020년 9월 17일 날 9월 17일 날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일단 5월 27일을 기준하든지 9월 2일을 기준하든지 불문하고, 어쨌든 이 사람들은 낙찰자한테 대항을 할 수가 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위아래 간단하죠, 그죠? 어려운 게 아니에요. 봐봐, 위아래. 옛날에 좌우인데 위아래, 요것만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기억을 하시면요, 참 문제가 안 됩니다. 이런 게 기본적인 이제 분석이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이런 위아래 얘기했는데 이게 뭔지도 좀 모르고 그냥 들어갔다 말은 나중에 말이지, 낙찰자한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 없는 걸 알았는데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 있다. 우리가요, 이렇게 세대열람 보더라도
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아래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내용을 몰라. 그러면 위아래 뭔가 모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만 딱 찾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위아래 비교해보니까 틀리네. 야, 근데 보니까 저당권이 요 사이에 뭐 있었나? 아니, 저당권 아니구나. 한참 뒤에 있구나. 그럼 이 사람 원래 H당초 대항력이 있구나. 일단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신다는 겁니다. 그죠? 이건 보시니까 이분이거든요. 이분인데 보니까 아마 이제 전입이 2020년 9월 2일 날 해가지고, 그죠? 2020년 9월 2일 날 하고, 그럼 확정일자로 2020년 5월 29일이죠. 그죠? 그럼 잠깐만요. 9월 2일과 5월 29일이잖아요. 다시 한번 볼게요. 이렇게 되겠구나. 9월 2일 날 전입신고하고요. 5월 27일 날 전입신고했는데 아마 5월 29일 날 해가지고, 확정일자 받은 것 같아요. 확정일자를. 만약에 그렇다면 이게 이 건 같은 경우에 있어서 이 사람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을, 만약 최초 전입한 사람이 이 권모 씨의 부인이라 그러면, 그죠? 부인이 세대를 분리해가지고 5월 27일 날 해가지고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그 당시에 가지고 있는 계약상에는 확정일자를 언제 받았다? 5월 29일 날 받았다? 그러다 보니까 부인이다 그러면 임차인의 주민등록은 임차인 본인의 주민등록뿐만 아니라 처나 자녀 등의 주민등록까지도 포함된다? 이렇게 나와있잖아요. 그죠? 포함된다? 그러면 2020년 5월 27일 날 전입신고했으니까 5월 언제 28일 날 오전 0시 땡 하면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이 발생되고 5월 29일 날 확정일자 받았잖아요. 그죠? 그럼 5월 29일이죠. 5월 29일 몇 시? 오전 9시. 그죠? 왜 9시냐? 동사무소 9시 문 여니까 9시지. 확정일자는 참고로 어디 가서 봤습니까? 주민센터 동사무소 또는 법인인가요? 변호사들 모여가지고 공정 하는 데 있잖아요. 또 하나 등기소. 이 세 군데에서 다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봐가지고 등기소든 동사무소든 간에 불문하고 몇 시에 아침 몇 시에 못 냅니까? 아침 9시잖아요. 그랬더니 5월 29일 오전 9시부로 해서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 변제권이라는 권리가 발생이 된다. 일단 그렇게만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우리는 이게 보니까 이 사람이 그러면 그 권모 씨의 와이프냐 아니냐 그거에 대해서 그 너무 더 따지지 마시고 그냥 빠르구나. 빠르면 인수하는구나. 이렇게 큰 틀에서 접근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물론 뭐 따지실 분들은 따지세요. 괜찮습니다. 내 성격상 따지겠다는데 네가 말이 맞냐 그럼 죄송합니다. 말 안 할게요. 뭐가지고. 근데 저 같으면 저는 이건 안 따진다는 거죠. 이런 게 왜냐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요거 단지보다 위아래만 비교 분석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이것만 우리가 방법론만 알면 되기 때문에 맞잖아요. 그죠? 일단 그렇게 보시고요. 이건 만약에 또 2023년 9월 19일 날 내일 이제 매각기일이 잡혀 있고요. 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또 중앙지방법원인데요. 2023 타경입니다. 103,674호. 관악구 봉천동의 소자는 다가구주택입니다. 다가구주택인데요. 이것도 내일이네. 내일 많이 잡혀있네. 2023년 9월 19일 해가지고요. 그죠? 9월 19일인데, 대지 면적이 한 50평 가까이 되는데, 16억에서 10억 같은 내일 낙찰되겠는데, 어지가 안 하면 뭐, 큰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이것도 보면요. 무슨 이건 중국 사람인가요? 뭐니 모르겠네. 뭐가지고, 어쨌든. 근데 이건 전부 다 대항력이 있네요. 우리는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 이 물건 보니까, 임차인들이 말이죠. 몇 명 있습니까? 봐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명인데, 전부 다 뭡니까? 대항력 있는, 아주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보니까, 확정일자가 안 나와있고, 배당 신청을 안 해버렸네요. 이 사람들 진짜인지 가짜인지에 대한 이제 또 현장 나가 조사해 봐야겠죠. 그죠? 이것도 확정일자 배당 안 했어. 없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현장 나가시고 조사해 보셔야 되는데, 어쨌든 여기 임차인들이 7명이 되어 있는데 이게 6명이 보증금 3억 원인데 이 사람들 확정일자 이런 건 이제 배당표 작성 우리가 천천히 해보셔야 됩니다. 해보셔야 되고, 여기에서 그러면 이제 세대 열람을 한번 볼까요? 세대 열람 딱 보니까 쭉 나와 있잖아요. 이 보면 전부 다 뭐다 이게? 우선 이거 봐야겠죠. 거주자, 살고 있는 사람, 거주자. 다음에 위아래 같아. 이건 세다가 아닙니다. 위아래 같아. 이것도 아니네. 위아래. 그죠? 재밌죠?
근데 요거 틀리네. 뭐야, 이거. 2022년 6월 13일이잖아요. 아래는 뭡니까? 2021년, 2021년 1월 14일이죠. 그죠? 근데 보니까 위는 뭐다? 2022년 6월 13일이잖아요. 그럼 요 사이에 만약에 저당권이 설정됐다 할지라도 뭐다?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은 이때로서 1월 14일이니까 1월 15일 오전 0시 땡 하면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이 발생될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우리 그런 전제하에서 물건 자체에 대한 분석을 하시는 것이 여러분들 정신 건강에 좋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십시오. 예? 그래서 그렇게 하기 싫으신 분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그렇게 해요. 저는 그렇게 하는데, 아니야, 나는 따질 거야. 따지세요. 또 이것도 보니 위아래 같아. 그럼 이 건에 있어가지고는 이제 4번 요 전모시 이분만의 어떤, 이건 한번 표시를 했다고요. 잠깐만요. 2021년 1월 14일에서 2022년 6월 13일이고요. 그 다음에 등기부등본, 경매정보지여가지고요. 잠깐 볼게요. 이건 따지고 자시가 필요도 없겠네요. 가압류가 2023년 2월 1일 날 돼가지고, 그 다음에 2023년 3월 달에 해가지고, 강제금의 신청이 들어왔는데, 이게 말소기준 권리잖아요. 그죠? 2023년 2월 1일인데, 이게 보니까, 여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2021년 1월 14일, 또 2022년 6월 13일, 그 다음에 가압류가 2023년 2월 1일이니까, 이때는 이걸 기준하더라도 대항할 수 있고, 그죠? 이거 기준하면 더 대항할 수 있고. 근데 어쨌든 봐가지고, 이런 말소기준 권리가, 요 사이에 들어왔을 적에, 그죠? 이 사이에 들어왔을 적에, 이런 사례를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제가. 보여드린다니까요, 그죠? 예. 이 사이에 들어왔을 적에 뭐다? 이거냐. 그럼 이거다. 그러면은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거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서부지방법원 사건인데요. 서부 사건도 지금 이제 또 이것도 진행 중일 겁니다. 2023 타경에 145 마포구 현석동에 소재하는 근린주택입니다. 근린주택이거든요. 근린주택인데, 이건 9월 26일 날 기일 잡혔는데 2차 기일입니다. 2023년 9월 26일에서 18억, 23억에서 18억인데, 땅이 48평에, 건물은 보니까 깔끔하게 생겼죠. 비교적, 그죠? 네, 비교적 깔끔하게 생겼고, 임차인들이 많이 있나 한번 볼까요? 잠깐만요. 세대 열람 나갑니다. 세대 열람 보니까, 임차인들이 꽤 있네. 그죠? 한 8명 정도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맨 위에 오못이 있잖아요. 그죠? 말수돼 버렸네. 그죠? 말수된 신경 쓰지 말아요. 돌아가셨는지는 모르죠. 임못이도 보니까, 말수됐네. 신경 쓰지 말아요. 그다음 밑에 보니까 거주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죠? 여기서 보니까, 이분이 소유자입니다. 소유자. 집주인이에요. 집주인.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임차인들로 나와 있거든요. 여기 보니까, 이 임차인들로 나와 있는데, 내가 잠깐만요. 여기 또 있어요. 위아래인데요. 제가 잠깐만요. 네, 이거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여기 1번도 보니까 이거 제가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보시라니까 재밌다니까요. 위아래 이거 말수된 신경 쓰지 말아요. 이것도 보니까 아마 이게 주민등록 전입 날짜가 다 이게 현재 소유자하고 같잖아요. 같은 걸 미뤄봐가지고 아마 저 소유자하고 어떤 관계되는 것 같아. 근데 소유자는 신경 쓰지 마세요. 그죠? 또 위아래 같네. 괜찮아? 위아래도 괜찮네. 위아래요? 괜찮네. 이거 틀리네. 2023년 3월 20일이죠. 그죠? 2020년 12월 11일이잖아요. 그러니까 2020년 12월 11일에 2023년 3월 20일인데 또 말씀드립니다. 이 사이에 뭔가 껄쩍지근하게 말이지 건재당권이나 가압류나 등 말소기준 권리가 떡한 버티고 앉아있다면 하든지 말든지 그래도 이거보다 내가 빨리 먼저 전입신고 했잖나 그러면서 낙찰자한테 대항을 한다면 낙찰자는 어떻게 하나 나는 아니야 이 사람이 말이지 임차인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천하자나정의 지위가 아닌 것을 내가 소송 절차상에서 따질 거야. 머리 아픕니다. 이것도 이제 현장 가셔가지고 임장활동을 해보시다 보면 뭐 이런 게 이제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시면서요. 어쨌든 2023년 3월 20일인데 이것도 한번 제가 날짜를 적어볼게요. 2020년 12월 11일, 그 다음에
2023년 3월 20일입니다. 3월 20일 되십니다. 3월 20일인데 보니까 여기가 지금 보면요. 이분이 아까 본 이분이 하고 성은 같은데 주민등록은 저 다른 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형제 같아. 형제 같은데 이건 보니까 2020년 12월 21일로 딱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전입이. 원래는 2023년도 전입 신고돼 있는데 그래서 경매 정보상에도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주니까 이제 큰 문제는 없다.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똑같은 내용을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경매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 입찰 참여하실 적에 세대 열람을 하신단 말이죠. 했을 적에 봐가지고 어떻게 위아래 요것만 딱 비교해 보시잖아요. 위아래 비교해가지고 날짜가 틀려. 그러면 밑에 거는 무조건 일단 임차인으로서의 주민등록이다. 일단 그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시면요. 큰 무리 없이 이제 접근을 하실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거죠. 이거는 지금 제가 뭐 물건이 뭐 좋고 나쁘고 이거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건물은 보니까 일정 피로트해가지고 그냥 멀끔하게 생겼네, 그죠? 멀끔하게 생겼습니다만, 이건 뭐 임장 가셔가지고 나름대로 조사 분석을 한번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일단 그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요, 여기 써보면요, 이제 이겁니다. 세대합과 경매 사례. 이게 지금 보면요, 제가 쓴 그 ABC 부동산 경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이 건이 이제 세대합과하고 대위 변제에 관련해가지고, 완전 믹스된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요거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정리를 해드리는데, 세대합과 경매 사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세대합과와 선순위 건저당권이 말소됐다. 말소됐다 그러니까 뭐 뭔지는 모르겠지만 뭐 대위 변제도 난 누가 돈을 갚았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남부지방법원 사건인데요. 99 타경이니까 이건 현재 경매 정보지에 의해 가지고 이게 사건이 검색이 안 됩니다. 이게 하도 오래돼 가지고. 네. 구로구 오류동의 시티월드 해가지고요. 이게 보면 이제 2000년도에 한 23년 전이죠, 그죠? 1차 유찰, 2차 유찰, 3차 유찰, 4차 기일날 해가지고 단독으로 권모 씨라는 양반이 7,793만 2천원에 써서 낙찰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 사건에 있어서 말소 기준 권리는 뭐냐? 저당권 수협 중앙입니다. 98년 5월 29일이거든요. 예. 근데 누가 강제경매 제3자가 강제경매 신청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마 다른 영상물에서 이런 말씀 드렸을 겁니다. 경매 신청 먼저 확인하자. 그죠? 이거 중요해요. 경매 신청 누가 했노? 그거 간단하잖아요. 봐가지고. 경매 신청 누가 했노? 요거 다른 제3자가 강제경매 신청했네? 그러면 다른 제3자가 강제경매 신청하였다더라? 그럼, 요거 봐라. 이게, 대위 변제의 가능성 여지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고. 또 때로는 봐서 강제경매 신청했다면요.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의한 무익료로 해가지고요. 경매 절차 자체가 취소 기각 결정 날 수도 있고. 그죠? 근데 이거 보니까 강제경매 제3자가 있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네? 김종 땡땡 이분이 임차인 남편이에요. 근데 이분 남편의 전입신고 언제입니까? 99년 11월 27일이죠. 김종 땡땡 이게 남편의 임차인이 처는 이 사람이 99년 6월 29일이잖아요. 그럼 날짜를 한번 딱 정리해 볼게요. 자, 해가지고요. 이건 이제 저당권이 98년입니다. 98년 5월 29일 날 1순위 저당권이 설정됐고, 그 다음에 99년 10월 18일인데, 임차인의 처가 99년 6월 29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99년 6월 29일 날 처가 전입신고했고, 그 다음에 저당권 2순위 저당권이잖아요. 그죠? 요 저당권이 99년 10월 18일이죠? 99년 10월 18일 날 2순위 저당권이 설정됐고, 남편이 언제 전입신고했다? 99년 11월 27일이니까 2순위 저당권 설정된 그 뒤에 99년 11월 27일 날 전입신고했고, 여기에 대해서 김모 씨라는 장관이 99년 12월 27일 날, 이 부동산도 상당히 참 허겁지겁 달라왔네요. 그죠? 99년 12월 27일 날 강제경매 신청이 들어왔고, 그죠? 이건 지금 제가 사진 좀 지워버릴게요. 강제경매 신청 들어왔는데 보니까 남편의 이 주민등록이 이제 됐다. 요건 아까 제가 일부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보니까 여보, 우리 잠깐 헤어집시다. 이게 세대 분리잖아요. 그죠?
이 집에 새로이 다시 들어왔네. 여보, 우리 다시 합십시다. 이게 최대학가란 말이죠. 근데 이 상태라면요, 이분이 낙찰 받았잖아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요, 1순위 저당권보다도 이 사람, 이 처의 주민등록이, 을 가지고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다 할지라도, 아니, 1순위 저당권보다 너는 나중이잖아! 그럼 너는 죽어라! 그럼 아무 소리 못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어떻게 됐느냐? 그러니까요, 여기 강제경매가 진행되니까, 이게, 권모 씨라는 양반이 7,793만 2천원에 낙찰 받아버렸어요. 낙찰 받고 나서 대금 납부하기 전에 이게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져 버렸다. 없어지니까 이때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된 거예요. 없어져 버려. 우리는 대금 납부하기 전까지는 권리관계가 어떻게? 유동적으로 막 춤춥니다. 매각기일 당일날 낙찰 받았다고 말이지, 그냥, 아는 사람한테 V자 그리고 말이지. 그냥 생쇼 하지 말아요. 완전히 경린이 티내는 거라니까. 그죠? 받으면 받은 건 뭐, 경매 하나 낙찰 받아가 뭐, 팔자고 지를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 차근차근 내가 내 나름대로 내 내공을 다지고 캐리어를 캐리어입니까? 커리어입니까? 이거 쌓는 그런 과정이지. 와, 보이자, 그거 하지 말아요, 봐가지고. 근데 이게 없어져 버려서, 그럼 이때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된 거예요. 없어졌다고 하면 이게 말소기준 권리가 어떤 거, 이게 말소기준 권리다. 2순위 저당권자. 근데 보니까 임차인의 주민등록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천하, 자녀 등의 천하, 이게 아이고야, 요거 와이프의 주민등록이 1순위 저당권이 말소되기 전에는, 나중인데, 1순위 저당권 말소되가다 보니까 2순위 저당권보다 빠르잖아요. 어머야, 대항력이 있어요. 근데 이 양반들 보니까 확정일자는 안 받은 것 같아. 받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7천만 원에. 우와. 이 사람들 배당 신청을 하였다 손치더라도, 98년도 저당권요 당시 설정될 당시 보니까 이 사람들 최우수 면제 대상도 안 됩니다. 잠깐 한번 볼까요? 98년 5월 29일, 99년 10월 달 보죠. 99년 10월 18일. 잠깐 제가 커닝할게요. 99년 10월 18일. 99년 10월 18일이다. 그러면, 서울 같은 경우는요, 3천만 원 이하 1,200만 원입니다. 3천만 원 이하 임차인들은 1,200에 대한 최우선 면제를 받아. 근데 이 사람 7천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봐봐, 최우선 면제 대상도 안 돼. 확정일자 안 받았잖아요. 확정일자 안 받았으니 우선 면제권도 없어. 그럼 뭐 낙찰자는요, 이거 꼼짝달싹 못하고 7천만 원 다 인수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이분 같은 경우는요, 7,700만 원 낙찰받고 7천만 원 인수하니까 1억 4,700이잖아요. 그죠? 우와. 이 당시에는요, 봐가지고요, 통상적으로 이렇게 낙찰되었다니까요. 아파트 같은 거 보통 한 80%대에서는 낙찰 받았어요. 옛날에 참 경매하기 좋았습니다. 진짜 좋았어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저도 할 적에는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 당시 참 좋았다는 것을 지금 못 느꼈죠. 못 느꼈어. 지금처럼 그렇게, 그 당시 참 좋았는데, 그러면 완전히 막 그냥 들어가서 그냥 우당탕탕 하고, 근데 옛날 이야기 할 필요는 없고요. 저는 봐가지고 이게 7천만 원 인수해 버린다면요, 1억 4,700, 1억 5천만 원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날짜 이 낙찰 받은 양반의 권모 씨가 열받아가지고, 나름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대법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에 대해서, 자, 보시지요. 보시니까, 이게 전체를 펼쳐놓고 말씀드릴게요. 보시면은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내용이 여기서 다시 나옵니다. 수협 저당권 여기 1순위 저당권입니다. 1순위 저당권이에요. 그 다음에 임차인 처가 전입신고였습니다. 근데 개인 저당권 해가지고 2순위 저당권이 2순위. 남편이 나중에 또 전입신고한 거예요. 근데 떠나서 그 이후에 개인이 강제금이 신청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강제금이 신청했다 이거죠. 강제금이 신청하니까 요걸 아마 이 사이에 뭔가 하나 생략된 게 있어요. 뭐냐면 이걸 표시를 해야 되는데, 아까 권모 씨라는 양반 낙찰 받아버렸어. 권모 씨라는 사람 낙찰 받고 나서 보니까, 이게 뭔 사연인지 몰라도 이게 저당권 변제가 되면서 저당권 말소돼 버렸어요. 낙찰자는 대금을 납부했다. 여기에서 낙찰자가 이게 미스를 한 거예요. 이 당시 권모 씨라는 사람이 저를 알았다면요, 이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대금 납부하기 직전에 등기부등본 꼭꼭 한 통 발급받고. 이거 진짜 이것도 중요한 거라니까요. 왜냐면 경매는요, 낙찰자가 대금을 완납하면은 이때는 민사집행법 몇 조? 135조. 135조에 해가지고 등기 안 해도 그 경매부동산 낙찰자의 것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뭐죠, 이게. 내가 대금 납부하려고 한다면 그날짜, 뭡니까. 아침에 눈 뜨고 일 나가 컴퓨터 앞에서, 등기부등본 한 통 발급받아 보세요. 봐가지고.
발급받아 보니까 아무리 이상이 없어. 그때 마음 놓고 대금 납부하자 이거죠. 근데 이 양반이 말이야, 대금 1월 10일 날 대금 납부하려고 딱 폼 잡는데, 대금 납부하려고 폼 잡고, 그때 저한테 만약에 제가 아는 사람은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등기부등본 한 통 발급받아 보세요. 그러니까, 발급받아 보니까, 엄마야, 이거 없어져 버렸네. 이거 없어져 버렸네. 그럼 이 사람 대금 납부하면 안 돼요. 대금 납부하면 안 되고 봐가지고 어떻게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한 취소 신청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치고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예. 근데 모르니까 그냥 막 대금 납부하는 거야, 봐가지고. 아니면 이 당시 등기부등본 한 통 발급받는데 500원으로 기억합니다. 500원이 아까봐가지고 등기부등본 발급을 못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몰랐겠죠, 그죠? 예. 근데 이게 수협 저당권 이게 변제해가지고 이게 왜 말소되냐 그러니까 이 임차인 이 양반이 완전히 막 그냥 엄청 더셌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이 대법원 결정의 판결인데요. 그 내용 보면은 임차인이 항의해가지고 아마 집주인이 이거 대신 갚아버렸어. 그러니까 아마도 근데 이 사람 가가지고 막 집주인 멱살 잡고 막 흔들어 버렸겠지. 이씨 해가지고 말이지. 돈은 네가 쓰고 말이지 말이야. 이 상태 이거 그대로 놨다면 우리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1999년도 이 당시에 전세 보증금 7천만 원이라고 하면 엄청 큰 돈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4년 전이잖아요. 그죠? 엄청 큰 돈이에요. 그죠? 근데 확정일자도 제대로 못 받고 전입신고도 뭐 이 저당권보다 나중이고 말 그대로 이런 땡길 한 푼도 배당 못 받고 그냥 해버려 해가지고 길바닥으로 나 앉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 장관이 열받아고 막 제가 임차인이라도 가서 집주인 멱살 잡고 지 흔들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집주인이 이걸 말소시켜버렸어. 말소를 시키고 나서 변제하고 나서 말소했단 말이에요. 그죠? 변제하고 나서 말소했다. 그래서 이분이 낙찰자 대금 납부하고 나서 보니까 대금 납부하고 나서 보니까 이게 이렇게 된 거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 열받으니까 낙찰자가 이게 왜 말소됐냐 해가지고 그 사유를 알아보니까 말이지. 집주인이 말소돼. 그래서 대법원 판결 내용 보니까요. 낙찰자 모르게 이런 권리를 말소시킴으로 인해가지고 낙찰자가 손해를 봤다면은 그 손해본 것만큼 손해를 배상을 해줘야 된대요. 근데 여러분들 있지 않습니까? 대법원이든 하급심 법원이든 어떤 법원에서 어떤 나름대로 판결을 내잖아요. 그죠? 야, 피고는 말이지 원고한테 돈 1억 빌렸잖아. 1억 갚아. 이행 판결이거든요. 그럼 피고 입장에서 봐가지고요. 법원에서 갚아. 그러니까 예. 갚긴 뭘 갚아? 돈 없는데 어떻게 갚아? 못 갚지. 못 갚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보니까 낙찰자가 손해본 부분만큼은 어떻게 손해를 배상해줘라. 그러면 제가 만약에 집주인이다 그러면 예. 그러면서 돈 없어. 끝나버리지 뭐. 그죠? 돈 없어. 그러고 나온단 말이죠. 그죠? 이 사건 같은 경우 해가지고요. 다음 페이지를 보면요. 이 사건입니다. 대법원 2002-7만 75호 손해배상 판결이에요. 판결. 이게 보면 낙찰 대금 지급기일 이전에 대금 납부 전에 선순위 저당권이 소멸한 경우에 후순위 임차인의 대항력 소멸 여부는 소멸 여부 소극이죠. 소극은 부정입니다. 그러니까 대항력이 소멸하느냐? 소멸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니까요. 1순위 저당권이 있잖아요. 그죠? 1순위 저당권이 있고 그 상태에서 또 임차인이 전입신고했어요. 전입신고했는데 후순위 임차인인데 이게 후순위 임차인이잖아요. 그죠? 근데 낙찰 대금 납부하기 전에 이게 없어져 버렸어. 이랬을 때 대항력은 어떻게? 소멸 여부 소극이니까 소멸 안 한다는 거죠. 따라서 대항력이 있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보니까 강제경매의 채무자면요. 강제경매 사건에서 채무자면요. 그 부동산 소유자입니다. 소유자가 채무자예요. 채무자가 대금 납부하기 직전에 선순위 건전항권을 소멸시켜서 이게 소멸시키다고 그랬잖아요. 후순위 임차인의 대항력을 존속시키고 아까 7천만 원짜리 이를 낙찰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여 낙찰자한테 알릴 여지가 있겠습니까? 그죠? 정신도 없는데. 고지하지 아니해가지고 낙찰자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낙찰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게 낙찰자가 바보 멍텅거리야.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간단하잖아요. 이게 항상 말씀 안 드립니까?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다니까 사람들이. 이 꼴란 500원만 드리면은 등기부등본 딱
발급받아보면, 아, 여기 1순위 저당권 죽었구나. 엄마야, 그럼 내가 대금 납부하면 안 되는 거야. 봐가지고, 7천만 원짜리 임차인을 내가 그랬죠. 낙찰금액 말고 또 내 7천만 원 끌어안아야 되는데, 어떤 미친놈이 그것도 대금 납부합니까? 대금 납부 안 하는 거야. 근데 지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야, 이 당시 대금 지급 기일이니까, 대금 지급 기일이면 목이 빠지게 기다려가지고, 법원에서, 야, 대금 납부해. 예스! 하면서 대금 납부해보는 거야. 대금 납부하고 나서 어머야 7천만 원 끌어안았는데 어떤 놈의 시키게 말이지 1순위 저당권을 말소시켜가지고 씩씩거리가 알아보니까 채무자 그 경매 부동산 소유자가 말소시켜야 돼. 그러면 대법원에서 판사님들은요 낙찰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말소를 시켰다. 그러면서 대항력 있는 임차의 이 건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낙찰 대금을 지급했다면은 채무자가 민법 578조 사망에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나와있죠. 그죠? 채무자는 그 경매 부동산 소유자입니다. 여부 부담하는지 여부는 이거 적극이 긍정입니다. 긍정. 소극은 부정이야. 그죠? 그러니까 부담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그러니까 부담한다.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항상 말씀 안 드립니까? 이게 우리는 그렇습니다. 소미로 막을 거죠? 가래로 막지 마세요. 세상에 보는 사람들 참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참 똑똑한 사람도 많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허술한 경우 많이 있거든요. 그죠? 예. 일꾼 같은 경우 뭐 등기부등본 한 통만 딱 띄워보라 이거지. 간단하잖아요. 이거 어렵습니까? 봐가지고. 500원. 요즘 700원이지만 이 당시 500원이라고. 500원 들여가지고 등기부등본 한 통 발급받아 보니까, 때론 봐가 등기부등본 발급받아 보면 이제 등기부등본상에 이런 글씨가 문구가 표시되어 있어요. 뭐냐면요. 신청 사건 처리 중에 해가지고 등기부등본상에 이게 나와있으면 이게 희미한 글씨로 해가지고 크게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신청 사건 처리 중이라는 것은 뭐다 이게 뭔지는 모르게 등기 사건이 이게 처리 중에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야 이거 봐라 대의변제 등에 이어 가지고 저당권이 말소 되는 그런 절차를 밟는 게 아니니까 이런 걸 우리가 두 눈으로 확인했다 그러면 이거는요 분명히 확인해야 됩니다. 이 어떤 내용이냐 확인해야 된다니까. 담당 경매 계장 찾아가든지 해가지고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니까요. 이건 이렇게 신청 사건 처리 중으로 표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도 안 하고 그냥 휙 들어가 대금 납부하고 나서 아싸 했다가 나중에 엄마야 하니까 손해배상을 부담을 해야 된다 이거죠. 부담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 안 드렸습니까? 법원에서 판결문 나오죠. 그건 어디까지나 선언적인 의미라니까요. 판결문 등에 의해서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할 수 있다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좋습니다. 판결문에 의해 가지고 집행권해내니까 채무자 명의 재산인데 채무자 명의 재산이 없어. 그럼 집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랬을 때 법원에서 말이죠. 판결문 100장 안에 1000장 만장을 가지고 있다 손치더라도 채무자 명의 재산을 찾을 수가 없다. 물론 이랬을 경우 뭐 채무자 재산관계 명시 신청이라는 그런 제도도 있대요. 그것도요 법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제가 만약에 채무자라면 말이죠. 채권자가 저한테 안정현 씨 채무자 재산관계 명시 신청한다 그러면 하라 그래요. 다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그 가래로 막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이게 사전에 이게 조곤조곤 해가지고 하시게 되면요 법은 좀 쉬워요. 간단해요. 일단 그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말이죠. 일단 제가 그 목차가 어디 갔느냐 앞으로 좀 넘어갈게요. 네. 보니까 오늘은 이제 세대학과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9월 20일이죠. 수요일 날은요. 근로복지공단의 압류등기. 하고 아마 또 시간 남으면 이제 대위변제. 그죠?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또 방송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청하시느라고요.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안종현이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